상품 관리의 연관 상품 관리를 잠시 눌러서 보시면은 이런 메뉴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연관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묶어지는 것을 연관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상품이 있을 때 이 상품 밑에 보면은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라고 세트 상품들이 묶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선택 상품 한 번에 담기라 하면은 이 상품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연관 상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을 판다 라고 했을 때 그 캠핑용품과 같이 사면 좋을 만한 상품들을 우리가 스토어에 같이 올려놓고 한꺼번에 살 수 있게 묶어서 판매한다 라고 할 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객단가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객단가라는 건 고객당의 단가를 말하는 거고요.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연관 상품 관리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연관 상품 등록이라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에 타입 형태는 코디 상품과 함께 사면 좋은 상품, 유사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 코디 상품 같은 경우는 의류 쇼핑몰에 적당할 것 같은데요. 코디의 전신 이미지에서 이렇게 표식을 찍어서 이 부분은 어떤 옷, 이 부분은 어떤 옷 해서 함께 코디한 상품을 한 번에 담을 수 있게 연결하는 걸 코디 상품이라고 해요. 그럼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라는 건 리스트형과 이미지형이 있는데요. 리스트형은 각각의 상품들을 아까 전처럼 관련된 상품들을 연결해서 선택 상품을 한꺼번에 살 수 있게 할 때, 이미지형은 코디 상품하고 좀 비슷한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미지 한 컷을 찍어서 그 컷당 이렇게 사진을 연결해서 상품을 사게 할 때, 그리고 유사한 상품이라는 거는 카테고리가 같아야 돼요. 얘는 이제 카테고리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청바지라고 한다면 청바지 카테고리가 같은 애들이 같이 걸려져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도매국에서 마구잡이로 선정을 했을 것이므로 아마 유사한 상품은 해당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함께 사면 좋은 상품 하나 골라볼게요. 상세 유형은 리스트형과 이미지형이 있는데 저희는 이미지가 코디된 이미지는 없으니까 리스트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품 구성하기에 상품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최소는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올렸던 상품의 페이지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연관된 상품으로 묶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주시는 거예요. 최대는 6개까지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2개 골랐어요. 그러고 상품 등록을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상품이 묶어지게 되고 3개 골랐었구나. 대표 여부를 하나 이제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게 하시면은 연관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쇼핑몰로 가서 요 후드 담요에다 제가 연결했잖아요. 여기를 눌러보면 어떻게 뜨냐면 이 밑에 이렇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떠서 한꺼번에 그 상품을 살 수 있게 연결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패키지로 묶어 팔면 좋겠다 라는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묶으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올려진 게 여러분들은 아마 검정콩 그 다음 하나 3개 내지는 4개 정도의 상품들을 올려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상품을 묶어 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받을게요. 자, 사진 보관함 넘어가시고 요거는 뭔지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만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서 운영을 하죠. 그랬을 때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 로그인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스토리 멤버에게 공유되는 사진 보관함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스토리를 우리가 이 스토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사진을 공유하기 힘들 때 그때 이용하는 게 사진 보관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혼자 하실 때는 그렇게 쓸모가 어차피 USB에 담아서 이용하시니까 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배송 정보 관리는 우리가 배송 정보란을 이렇게 미리 묶음 관리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 방식을 권역을 3권역으로 해서 뭐 2권역은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배송에 대한 묶음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배송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음 배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묶음 그룹명을 적고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제주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는 얼마가 들어가게 할 건지 권역에 따라서 세팅해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템플릿 관리라는 것은 배송비 템플릿이나 카테고리 템플릿 또는 AS 템플릿에 대한 템플릿들을 모두 다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에 대해 교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메시지가 뜨게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템플릿을 관리하는 부분을 템플릿 관리라고 합니다. 여긴 그냥 살짝 우리가 훑어보았고요. 이 밑에 공지사항 관리를 볼게요. 자, 공지사항 관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12월 8일이면은 조만간의 이벤트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배송이 뭐 며칠까지 주문 완료를 해야 배송이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1월 달 되면 1월 달에 설이 껴있죠. 그럼 이 설 연휴의 배송 안내에 대한 거를 공지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공지를 각각 상세 페이지마다 들어가서 공지를 올릴 수는 없죠.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품 공지사항 관리에서 상품 공지사항을 올려주시게 되면 상세 페이지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그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지가 이제 끝났을 때는 내려버리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공지사항 부분을 아마 좀 관리를 하셔야 되실 거다 생각은 들어요. 또 일반 때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상품이 팔릴 때 후기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볼 거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공지사항 관리고요. 이 공지사항 관리의 오른쪽 상단에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란 메뉴를 눌러볼게요. 분류는 그냥 뭐 이벤트면 이벤트, 배송 지연일 것 같으면 배송 지연 골라주시고 제목을 간단하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목 적으면 되죠. 뭐 실습용 이렇게 해놔도 되고 본인 맘대로 해요. 그 다음에 상품 공지사항 상세라는 부분에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하실 건데요. 이때 우리가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로 갈게요. 새 탭 눌러서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 일단 로그인을 하고요.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 디자인 만들기. 사이즈는 몇을 할까요? 860에 860? 뭐 860에 1000? 맘대로 설정하셔도 돼요. 일단 상세 페이지 크기에 맞게 그냥 가로를 860을 했고요. 세로는 상관없긴 한데 그냥 1000으로 맞춰볼까요? 그리고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새 창이 이렇게 떴을 거예요. 템플릿에는 배송 이렇게 쳐볼까요? 그럼 배송 관련된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아니면 뭐 배송 공지라고 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송 공지 템플릿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제작이 가능하신 분은 나중에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를 고르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배송으로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뭐 후기 이벤트 이런 식으로 쳐서 비슷한 거를 그냥 하나 만드는 걸로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겠죠. 내가 배송 말고 나는 배송이 사실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난 후기 이벤트로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후기 이벤트를 하나 눌러주시면 디자인이 불러와질 테고 이 디자인을 수정하면 되죠. 출산 후기 아니니까 요거 고칠 거고 상품 후기 쓰고 경품 받자. 아니면은 경품 받자 말고 여기다가 쓰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품 후기 쓰면 아니면 상품 후기 대신에 베스트 후기 베스트 상품 후기 이벤트 해서 적은 다음에 글씨를 크기 조절해서 적고 여기다가 (10명에게) 5,000 포인트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만들어서 올릴 분은 이런 이벤트를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난 이벤트 말고 그냥 배송에 대한 안내하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배송 안내 적어서 배송 공지 적어서 이런 배송 공지 떠 있는 애들 중에 선택해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추석 배송 안내나 설 연휴 배송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눌러주시면 교체가 돼서 나올 거예요. 2026년 아닐 테니까 이런 거 이제 고치겠죠. 색깔도 나는 이 색감을 쓰진 않을 거면은 여기를 지운다든지 딴 걸로 바꾼다든지 할 텐데 색깔은 배경을 사진으로 할까요? 사진을 겨울 사진을 찾아서 넣어볼게요. 이런 거를 이렇게 깔아서 넣고 얘는 뭐 지운다든지 감차도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 싹 지우고 글씨는 추석 연휴 대신에 크리스마스 배송 안내로 바꿔서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건 마음에 드는 글씨 크기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고 어차피 지금은 대략적으로 만드세요. 만약에 이벤트 창을 만드는데 난 이벤트를 할 계획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냥 요런 데다가 텍스트 추가해서 본 뭐 테스트 이벤트 뭐 이렇게 적어도 되죠 뭐 그죠? 그거는 진짜 맘대로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크리스마스 배송 안내 그래서 요거를 대로 가져와서 조금 위로 올리고 달력을 보니까는 23, 24가 금토 맞네? 그래요? 그럼 이거를
24일 배송 완료, 배송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만드시고 내용을 적어서 진행해도 되죠. 이런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적어서 그냥 만들어서 페이지를 하나만 제작을 해주세요. 어차피 테스트 페이지 같은 거니까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PNG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잠시 받을게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떴네요. 이런 경우는 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좀 할게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면은 문제없이 받아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경로는 본인 USB 드라이브에 딱히 저장해 놓을 공간 없으면 폴더 만들어서 저장하시면 되죠. 뭐 폴더 해서 공지, 그러고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공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넣으면은 일단 저장이 됐을 거고, 이 저장된 사진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사진에서 내 사진. 그래서 USB에 있는 아까 공지라는 폴더에 있는 크리스마스 공지를 넣겠다.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등록이 되겠죠. 그럼 전시 위치는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에 노출하고 싶으면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 전시 기간은 설정을 해두셔도 되고 설정 안 해도 돼요. 만약 설정한다면 오늘 뭐 15시서부터 24일까지 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요거 팝업은 뭐냐면 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앞에 조그만하게 공지가 뜨게 할 거냐 이건데요. 뜨게 하실 거면 설정함. 똑같이 할게요. 12월 8일 15시부터 24일 23시 59분까지 해서 저장하시면 이렇게 몰에 들어왔을 때 아까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되고요. 또 밑에 이렇게 상품을 어느 상품이든 들어가 보면은 이 상품 밑에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제일 앞에 상세 페이지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송 안내 공지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몰이 위탁 판매가 가능한 몰이면 모든 상품의 그 위탁 판매 문구를 이 공지로 올려도 되겠죠? 예. 아니면은 그냥 후기 작성 이벤트 이런 게 있을 때 그 이벤트 공지로 띄워도 되겠죠? 그래서 종류는 사실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올려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설정해 보세요. 아, 이거 은근히 좀 불편해서 전 이거 좀 제거 좀 할게요.
어떤 거든 다 들어있어요.